61년생 정동분, 16형수가 뭘 잘했다고 우리 엄니한테 대들어요? 꼬마 목수 추천 13. 신혼생활 1년 만에. 올해 67살인 송일령은 여전히 성실하다. 삭신 쑤신다고 매일 앓는 소리 하면서도 아침에 눈 뜨면 어김없이 1.5톤 탑차 끌고 나가 길바닥에서 이불을 판다. 뿐더러 예나 지금이나 술엔 취미 없다. 동분에게 남편 송일령은 그런 사람이다. 동분 표현을 빌리자면 멋대가리 없고 무뚝뚝한 데다가 고집은 더럽게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타고나길 술과는 친하지 않은 사람. 지금도 그렇고 1982년에도 그러했다. 동분이 송일령과 결혼한 이유다. 2017년 10월 동분 57살 때 속리산에서 찍은 부부 사진. 여기에 한 가지 더. 당시 송일령이 월급 25만 원이나 받는 대기업 직원이었다는 점. 그 정도 월급이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지 않을까 싶었던 거다. 결과적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25만 원 중에서 연금이니 세금이니 하면서 뗄 것 떼고 실제로 받아오는 건 20만 원 남짓이었어. 물론 20만 원도 그 당시에 적은 돈은 아니었지. 그럼 뭐하냐? 그 중에서 절반을 뚝 떼가지고 니네 할머니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10만 원이었어. 그걸로 월세 2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했으니까 늘 빠듯했지. 그나마도 딱 1년이었다. 송일령이 대한생명 충청북도 지사장 수행비서로 일했던 기간 말이다. 경비 절감을 이유로 본사에서 지사장 수행비서를 없애기로 한 거다. 퇴직금 60만 원 받고 쫓겨난 송일령은 동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당 동분의 시댁. 이하 서당으로 들어가자고. 동분은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다. 동분 또한 더 이상 버틸 명분도 방법도 없었다. 니네 할머니는 니네 큰엄마 집 나갔을 때부터 청주 정리하고 서당으로 들어오라고 난리를 쳤었지. 왜 아니었겠어. 환갑 나이에 연년생 아기 둘을 키워야 하는데. 나는 절대적으로다가 싫다고 했었지. 니네 할머니 성깔 빤히 아는데 내가 미쳤냐? 거기 들어가게. 그나마 니네 아빠 직장이 청주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안 들어가고 버틸 수 있었던겨. 안 들어가는 대신 영희를 내가 데려다 키웠던 거고. 그렇게 억지로 버티던 상황이었는데 니네 아빠가 겨우 1년 만에 회사에서 잘렸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 다시 회사 택시 굴린다고 해도 수행비서 할 때만큼은 못 벌 테니까 두 집 살림할 형편도 안 되고 어쨌든 회사 택시라도 굴리려면 청주에서 굴릴 수 있냐? 신탄진이 말하자면 니네 아빠 나와바리인데.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1983년 5월에 100일도 안 된 니네 형 주성이를 안고 시댁에 들어간겨. 얘기했지만 서당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철길을 하나 건넌 다음에 산길을 한 10분 정도 걸어갔거든. 그 산길이 나한테는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 같았어. 도무지가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1983년 5월 100일도 안 된 큰아들 주성과 함께 1년 만에 신혼생활 청산하고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찍은 사진. 길고도 지루한 줄다리기. 그렇게 시작됐다. 시어머니 김동춘과 둘째 며느리 동분의 길고도 지루한 줄다리기. 동분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한 걸음 양보해 시댁에 들어왔건만 시어머니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말도 말어. 청주 사는 1년 동안에도 내가 서당을 얼마나 드나든 줄 아냐.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가지고 너 좀 넘어와야겠다. 하고 툭 끊어. 그때 내가 니네 형 임신했을 때인데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버스를 2번씩 갈아타 가며 갔다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막상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 왔냐? 대꾸를 해줘야 할 거 아뇨. 쳐다도 안 봐. 그놈의 마당만 허구한 날 쓸고 있는겨. 호우. 아니면 마룻바닥 걸레질하고 있던가. 신혼 1년 만에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 아침에 문안 인사드린답시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해도 단 한 번을 대꾸 안 해주셨어. 아무튼 그런 양반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며느리 인사 한 번을 안 받아줬어. 서당의 아침은 무척이나 빨랐다. 새벽 오시면 마당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꼭 동분과 송일령이 머무는 방 앞쪽 마당부터 쓸었다.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신호였다. 깜짝 놀라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면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를 붙였다. 너는 얘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 지금 시간이 몇인데. 쯔쯔쯔. 그 꼭두 새벽에도 시어머니는 이미 찬물로 머리 감고 찬빗으로 곱게 쓸어 올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비단 머리카락만이 아니었다. 눈 감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그런 태도를 주변 사람에게도 강요했다는 것. 때로는 늦잠도 좀 자고 때로는 게으름도 피우고 싶은 게 사람이다. 시어머니는 자신이건 남이건 그런 꼴을 못 견뎌했다. 그래서 주변 모두가 피곤했다. 동부는 씻을 겨를도 없이 아침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바빴다. 한 살 터울로 줄줄이 사탕인 손주 세정이 철수 주성을 마당 수도가로 데리고 나가 씻겼다. 그 이른 새벽의 말이다. 아침 식사 뒤 동분이 마당 수도가에서 설거지하고 대식구 옷을 손빨래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대청소를 시작했다. 얼기설기 지은 옛날 시골집이라 방이 많았다. 시아버지 머무는 뒷방, 시어머니와 영희, 철수가 자는 안방, 동분과 송일영, 큰아들 주성의 신혼방, 거기에 막내 시동생 머무는 작은 방까지. 시어머니는 이 방 저 방 다니며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았다. 매일 단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 그 사이 동부는 빨래를 잇는 힘껏 쥐어짜 마당에 널었다. 그러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쫓아나왔다. 니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루에 담배 2갑씩 태우다 돌아가신 양반 아니냐. 당신은 진작 청소 다 끝내고 마루에 앉아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내가 빨래 넣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겨. 내가 빨래 다 널고 돌아서면 쫓아나와서 빨래를 하나씩 다시 걷어. 다시 쥐어짜. 노인네 아기 힘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그렇게 있는 힘껏 쥐어짜서 널어놓은 건데도. 니네 할머니가 다시 쥐어짜면 물기가 또로로 또 나온다. 호호. 그럼 또 한 소리 듣는겨. 너는 빨래 하나를 제대로 못하냐? 그렇게 내가 널어놓은 빨래를 하나씩 다시 다 짜가지고 탈탈 털어서 주름 한 점 없이 착 펴가지고 다시 널어놓는겨. 그런 사람들 있잖아. 본인이 해야지 직성 풀리는 사람. 니네 할머니가 꼭 그랬어. 내가 집안일 하고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다시 해. 꼭 한마디씩 붙여가면서. 내가 걸레질하고 돌아서면 따라와가지고 다시 걸레질하고 마당 쓸어놓고 방에 가서 좀 쉬고 있으면 마당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또 들려. 호호. 아휴 아무튼 피고냐. 동분의 시어머니 김동춘 여사. 1992년 71세 때 찍은 사진. 보통의 하루. 그런 날이 말하자면 보통의 하루였다. 서당은 산골 마을이라 겨울엔 오후 4시면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저녁 먹고 나면 밤이 길었다. 그런 밤 동부는 이따금 손수 반죽해 호떡을 굽곤 했다.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그러면 영희부터 철수, 주성까지 안방에 둘러앉아 하호호 웃으며 맛있게 나눠 먹었다. 그렇게 화기애애했으면서 아침만 되면 벌써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침부터 바가지를 툭툭 던지는겨. 빗자루질하는 소리도 벌써 달라. 혼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화가 잔뜩 나 있어. 아무튼 일주일이면 23일이 그랬어. 아침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 날.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밤에 당신 혼자 가만히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낮에 쬐금이라도 거슬렸던 게 있으면 그걸 밤새도록 곱씹나 봐. 진짜 그거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겨. 아침에 나 보자마자 너 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하면 또 시작된 거여. 피곤한 하루가.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어. 싸가지가 없다는 둥,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왔냐는 둥. 참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하면서 말대꾸라도 한마디 해봐. 온 집안이 난리가 나. 일부러 식사도 안 드셔. 니네 삼촌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고. 아휴 그럼 또 니네 삼촌이 술 먹고. 저녁 때 들어와서 나한테 삿대질해가며 형수가 뭘 잘했다고 우리 엄니한테 대드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참고로 동분과 송삼영 송일영의 막내 동생은 61년생 동갑이다. 신탄진 바닥이 그렇듯 동분과 송삼영은 한 달이 건너는 친구의 친구 사이였다. 그런 송삼영이 술만 마셨다 하면 형수님도 아니고
형수가 하면서 삿대질을 해댔으니 동분 속이 오죽했을까. 그래도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의외로 남편 송일령 덕이었다. 니네 삼촌이 술 취해서 난리치면 니네 아빠가 득달같이 달려 나와서 삼촌 뒤통수를 한 대씩 후려 때렸어. 호우. 어디 싸가지 없이 형수한테 대드냐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고부 사이에 낀 남편이라잖아. 그래도 그때는 니네 아빠가 항상 내 편을 들어줬어. 근데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니네 할머니가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건데? 호우. 아무튼 니네 할머니한테 깨지고 방에 오면 니네 아빠가 내 손 꼭 잡아주면서 당신이 참어. 어쩌겠어. 우리 엄니 성깔이 원래 저런걸? 그랬다니까. 그러면 나는 또 금세 누그러져가지고 니네 할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까는 제가 죄송했어요. 그만 화 푸시고 식사하셔요. 하고. 호우.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겨. 그때는 진짜로 사는 게 아니었어. 1986년 여름 물가 놀러가서 찍은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일령 당시 32살, 동분 26살, 어버, 키운 조카 철수 5살, 큰아들 주성 4살. 아이들의 흰 고무신이 인상적이다.